36개, 오늘은 병정기의 두 번째 계책이자 36개 전체에서 26번째에 해당되는 지상매개라고 하는 계책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매개는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뜻을 가지고 있는 계책입니다. 중국 4대 소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홍루몽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뽕나무를 가리켜서 회나무를 욕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 A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B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상매개의 기본적인 주의하실 점은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A를 가리키면서 B를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분명해야 되고 메시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말기에요. 제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경공이 연나라하고 연합군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를 지켜낼 유능한 장수 하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서자 출신인 장군 사마양저가 추천을 받아서 경공 앞에 서게 됩니다. 경공이 양저를 과감하게 발탁합니다. 출신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무명이었긴 합니다만은 경공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보고는 이거 유능한 장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책을 맡깁니다. 사마양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경공이 아끼는 측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감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공이 자기 측근인 장고라고 하는 사람을 감군으로 딸려서 사마양저에게 보냅니다. 사마양저는 장고하고 내일 몇 시까지 군영으로 오십시오라고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고 자기는 군영으로 돌아옵니다. 이튿날 장고가 12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해가 뉘엿뉘엿 저갈 때까지도 오질 않습니다. 해시계하고 물시계, 시계를 2개나 준비해 놓고 장고를 기다리던 사마양저가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시계를 모두 철수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의 다 넘어갈 무렵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장고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옆에서 술 냄새가 팍팍 풍깁니다. 사마양저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고가 먼 길 떠난다고 친구들이나 친인척들이 환송 파티를 해주느라고 늦었다. 내가 술 먹고 급한 일도 아닌데 뭐 그게 대단하겠냐? 라고 경공의 총애만 믿고 아주 사마양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마양저가 군법을 담당하는 장교를 불러가지고 약속 시간에 특히 출정 시간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늦게 온 병사들이나 늦게 온 관리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느냐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군법을 뒤지던 장교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을 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양저가 두말 않고 장고를 포박한 다음에 묶은 다음에 목을 베게 합니다. 장고의 수행원이 놀래가지고는요 경공에게 쫓아가서 장고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경공이 특사를 보냅니다. 마차를 보내가지고 장고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공의 사신이 군영에 왔을 때는 이미 장고의 목은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리고는 군영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말을 몰고 들어온 경공의 사신과 마부 이쪽도 군법에 의해 가지고 엄격하게 벌을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신에게 경공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제군이면 군명유소불수다. 장수가 군에 있으면 즉 전투에 나가면은 군주의 명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장고의 목을 베어가지고 군과 병사들의 신임과 존경을 한꺼번에 받은 사마양저가 연나라와 연나라를 돕는 다른 제후국계 군대들을 물리치고 개선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양저는 출신도 좋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병사들의 존경도라든지 또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따라주지 않을까가 걱정이 됐는데 임금이 아끼는 경공이 아끼는 측근인 장고의 목을 베므로써 이게 지상이 되겠죠. 그죠? 목을 베므로써 병사들의 신임과 존경을 얻게 되는 그런 지상매개의 효과를 올리게 되는 그런 유명한 계책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사라에서의 지상매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인 캐서린 클락이라고 하는 여성이 베이커리를 개점합니다. 자기 빵집을 다른 빵집하고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직한 경영 원칙을 고수합니다. 가격을 합리화시킨 다음에요, 자기 빵의 포장지에다가 원가와 이윤까지도 표기를 해버립니다. 사실 그 빵값만 얘기를 하지 이윤까지 표기하는 그런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가만 얘기하기 마련인데 캐서린 클락은 원가하고 자기가 보게 될 이윤까지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품질 보정을 위해서 가장 신선한 먹거리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빵이 됐든지 간에 자기 집에서 만든 빵이 사흘을 넘기게 되면, 지금은 하루만 넘겨도 안 되지만 이게 꽤 오래전 사례입니다. 사흘을 넘기게 되면 팔지 않는 그런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두 딸들이 다른 베이커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꼭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대합니다. 캐서린 클락은 건강과 관계된 먹거리라는 의심을 사거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하에서 자기 철학을 고수를 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먹거리라고 하는 캐서린이 내세운 이 슬로건 안에는요, 이게 지상이죠, 그죠? 뽕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빵집들의 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매개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빵집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상 매개의 계책을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에는 엄격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그런 현대 경영의 흐름입니다. 지상 매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강경한 태도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지상 매개 해놓고 결단이라든지 결정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상황이 불안하거나 불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의적으로 지상 매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염두에 두시면은 때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자주 사용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계책입니다. 지상 매개는 정면 공격이 아니고요, 측면 공격의 책략입니다. 표면과 실제가 다르죠. 때로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표면적인 것만으로는 안 될 경우에 자기 노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표면과 동시에 그 안에 별도로 또 다른 것을 감추고 대응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계책입니다. 지상 매개 잘 활용하고 잘 적용이 되면 의외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